네. 좀 전에 이제 저희가 한 20분, 30분 정도 먼저 입장을 해가지고 대화를 조금 나눴는데, 저도 처음 뵀거든요. 실제로 이제 사진으로만 뵙다가 처음 뵀는데, 일단 첫 번째, 지금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시면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진짜 너무 겸손하세요. 근데 이분의 그 소위 말하는 스펙 아시죠? 지금 세계 랭킹, 독일 PM 본사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세계 랭킹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세계 랭킹 15위에 랭크되어 있으신 스포너님이신데도 정말 이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뭐 이런저런 사업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는 코로나 덕분에 또 이렇게 멀리 계신 일본에 지금 동경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동경에 계신 이 아라이 스폰서님을 저희가 모실 수 있었던 거는 또 코로나 덕분에 줌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 또한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아까 들었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크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집중하시고 딴짓하시면은 잘 안 들리실 수 있으니까 네, 초집중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플래틴 프레지던트님, 아라이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라이입니다. 제가 아주 쑥스러움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은변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저희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제가 말을 해야지 하고 또 많이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언변이가 없으니까 저를 포장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그 다짐한 것이가 솔직하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보여주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의 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상대가 또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네, 좀 많이 양해 부탁합니다. 음, 제가 먼저 저희 소개를 시작할게요. 저는 2007년에 중국에서 연변대학 화학 전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그 뒤로 대련에 있는 일본 기업에서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IT 회사에서 제가 4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제가 항상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이라면, 첫 번째 의문은, 내가 IT 그 항목에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이라면, 그냥 학교를 다니다가 사회를 제가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취직을 한 거잖아요.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 종목이가 그 항업이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그냥 IT 한 개를 선택한 것이 과연 나의 적성에 맞는지 이 두 가지 제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 제가 느낌이 딱 왔어요. IT에서 나는 성공하기는 아주 어렵구나. 진짜 머리가 초명한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 다른 종목, 나한테 맞는 다른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이런 탐구심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에 왔어요. 2011년에 일본에 와가지고 더 많은 세상, 더 큰 세상,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업
영업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한 개 회사에 영업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많은 업종을 접촉을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하고 또 많이 배웠어요. 또 많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일 자체도. 그런데 한 가지 결점이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수입이가 아주 적었어요. 일본 하면은 그 기술 일은 수입이 엄청 많지만 그 기술 외에 다른 일은 수입이가 많지 않아요. 그때 저희 수입이 한국 돈으로 거의 뭐 200만 정도 넘었을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재밌고 배우는 것이 많다 보니까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옆에 분이가 저희 신랑인데 그 결혼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됐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집을 구매해야 되죠. 부모님한테 아직 제 효도를 못했는데 효도하고 결혼을 하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 또 그 차도 자가용도 필요할 거고 또 이후에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 교육 이것이 모두 다 그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저희 삶을 보면 돈보다도 나의 꿈을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돈 하니까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이가 바로 어른들이 생활이구나. 어른들은 이래서 할 수 없이 꿈을 포기하고 이렇게 꿈을 포기하고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도 무한히 반복을 하면서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세상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다시 재취직했어요. IT 기업에 다시 재취직을 하면서 수입을 많이 높이기는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큰 타격을 한 가지 입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수입은 좀 많이 늘어났어요. IT 기업이라 보니까. 그 타격이가 무엇이냐면 제가 과거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해왔던 항목이가 짤막한 2년 사이에 완전히 토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술 학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기술 일은 언젠가는 토태라는 이런 각오를 하고 부단히 공부를 하고 자아 가치를 높여가고 있지만은 이 2년 사이에 이렇게 철저하게 토태된다는 것은 제가 아주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해왔지만 공부를 지금에도 그냥 시작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미래에 대한 아주 큰 불안감이 생겼어요. 그 불안감이라면 저는 큰 병, 작은 병이 없거든요. 그러면 100살까지는 충분히 살 것 같은데 나이 지금 수입 하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80살까지 일을 해야만 100살까지 저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IT 일을 하면서 80까지 일한다는 자체가 너무 우습잖아요.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냥 공부를 해야 되고 핸드폰 키보드를 그냥 쳐야 되고 이 나이 자신 모습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60살 전에도 아마 회사에서 제가 불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릇파릇한 아이디어도 아주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다소 나올 거잖아요. 그런 젊은이들 아주 많은데 50살, 60살 된 사람을 계속 회사에서 남겨둘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한 번은 지식에서 도태를 한번 경험을 했다 하면은 지금 이대로라면 내가 발악을 하지 않으면은 미래 30년 무조건 다가오는 30년 뒤에 나는 아마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토태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일에 신경을 아주 못 쓰게 됐어요. 아주 엉뚱한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만이 일을 해야 되겠다.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빨리 창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취직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 일에도 많이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회사에서 고향 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가 저를
한 가지 그 모임에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저희 고향 그 분들이 일본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07년에 제가 고향을 떠난 다음부터는 그냥 일본 기업에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하고만 제가 그냥 교류를 했어요. 고향 친구들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해외에 와서 일본에 와서 고향 친구랑 만나는 기회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7, 8년 만에 이렇게 고향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그 모임이가 바로 한국의 네트워크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분들이랑 함께 어울리는 것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놀았는데 때마침 그때 저도 항상 창업에 대해서 안테나를 켜고 있는 상태라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가 귀에 아주 쏙쏙쏙쏙 잘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누적을 되면서 어느 한순간 제가 느꼈습니다. 이후에는 네트워크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제가 창업하면은 뭐 실제 점포를 많이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고향 음식점, 요리점을 꾸린다든가 혹은 그 복장, 그 옷장사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그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저는 이렇게 그 실제 점포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비용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필요했고 또 초기 비용을 제가 순리롭게 다시 그 수입으로 들어올 때는 아마 5년 내지 10년 정도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뜻이 인천 그 창업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 하니까 무엇이든 하면 그 처음에 초기 비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은 그 파이프를 건설하는 중이라서 내가 60살, 70살, 80살 되었을 때 내가 이 지금 젊었을 때 창업한 파이프로 인해서 그 소득이가 생기면서 미래에 걱정 없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창업을 포기를 하고 네트워크를 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하면은 열심히 하는 그 타입이라서 그때 한국 네트워크를 할 때 그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작한 그 첫 번째 네트워크이지만 한 달만 하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원인이가 이 회사의 그 잔금 보상 플랜이가 바이너리였어요. 이 바이너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네트워크 잘 몰랐잖아요. 그냥 바이너리, 네트워크 다 바이너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이너리다 보니까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공평하지 못하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사업에서 공평이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은 돈을 벌지만은 공평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아주 나빠질 거고 또 신용도 많이 떨어질 거고 이것을 생각하니까 저는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네트워크는 한 달만 하고 불공평하니까 포기를 하고 그 다음 제가 미국의 네트워크를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네트워크 회사를 보면은 유니레벨이에요. PM처럼 유니레벨이다 보니까 아주 공평해요. 내가 언제 시작을 했던 상관이 없이 노력에 정비례해서 수당을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공평한 부분에 제가 공평한 부분에 제가 이끌려가지고 3개월, 4개월 동안 제가 또 아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또한 또 이 3개월, 4개월 하고 제가 또 그만뒀어요. 그만둔 원인이가 바로 주위의 다른 분들을 보면은 아주 순조롭게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태로서 뭐 반년, 1년, 2년 견지를 해도 나는 안 되겠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중에 원인이가 그때 저희 나이가 32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일본에 그 친구도 없었고요. 인맥이가 거의 다 없었어요. 그래서 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비즈니스를 알려드리고 제품을 알려드리고 하는데 아주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이가 어리고 두 번째는 인맥이가 없고 또 제가 또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행복하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내성적이고 또 말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무엇보다도 그 사업하면은 나 그 아라이상 하면 아라이상한테 사업을 들었을 때 아라이상이가 비전을 보여줄 때에 사업이가 하기 쉽잖아요. 그때 저희 모습을 본다고 할 때 누군가한테 그렇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을 제가 또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결정을 지었어요. 무슨 결정인가 하면 이후에 그 사회는 네트워크이니까 지금부터 10년 동안 10년 뒤에 다시 한번 내가 네트워크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그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많이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또 주위에 내가 인덕을 많이 쌓으면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친하자. 그래서 10년 뒤를 위해서 이 10년 동안 내가 부단히 준비를 해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두 번째 네트워크를 그만뒀어요. 이렇게 제가 연속 두 번을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족에는 저희 그 금전적으로 엄청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2천만 정도는 제 통장을 갈아먹었어요. 그래서 신랑도 엄청 싫어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에 마침 유형희 사장님이라고 그 위에 저희 직 스폰서예요. 그 유형희 사장님 그 세계 랭킹 보면 항상 위에 있어요. 보신 적 계시죠? 네, 그분이가 저희 직 추천인데 그분이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느 하루 2016년 4월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니콜라스 상이란 분을 이렇게 만났대요, 오늘에. 근데 이 니콜라스 상은 그 20대에 그 뉴스키라는 사업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제일 높은 직급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가 그렇게 성공을 하고 그냥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50살 그때는 넘었었는데 그냥 유지를 하다가 그 PM이라는 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PM에서 지금 또 성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으면서 제가 엄청 큰 충격도 받고 또 니콜라스란 분에 대해서 호기심도 가졌어요. 아니, 저는 네트워크 하면은 40대와 50대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20대에 성공을 했다네요. 또 그리고 그 뉴스킨 하면 화장품 회사잖아요. 그냥 한 남자가 그냥 화장품 회사에서 성공했다는 거 이것은 또 다른 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호기심을 가지게 된 원인은 한 사람이 그 운이 좋아서 한 번은 성공은 할 수 있어요. 한 번 성공한 사람은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성공을 유지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이 성공을 유지했다는 자체가 제가 엄청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성공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 회사 PM에서도 또 성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와, 이 사람 누군가한테 성공 한 번은 우연일 수 있고 한 번은 운일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한테는 성공이라는 거는 필수거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조건 성공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전 이 사람한테 그 니콜라스 상이란 분한테 엄청 큰 호기심을 가지게 됐어요. 어떤 분인지 전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영미 사장님한테 부탁했어요. 언니 그때 그 고향 언니거든요. 그래서 언니 니콜라스 상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네, 여기에 보면은 성공한 분들 보면 다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유영희 사장님이 그때 여기 보면은 유영희 사장님이 아주 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액티바이즈가 아주 혁신적이잖아요. 마시면 바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분이 그 신체 결함이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쫙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아주 신기하니까 우리가 사업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유영희 사장님이 그때 저한테 이 제품을 얘기해 줬더라면, 예를 들어서 아라이 이 제품을 마셔봐. 이거 마시면 아주 신기해. 뭐 산소 함량이 어찌고 이렇게 제품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원인은 저는 2번 이렇게 네트워크 실패를 하면서 아주 밑바닥을 쳤거든요. 그때 저희 상태를 보면은 저희 건강을 갈면서 저희 그 통장을 늘어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돈을 주고 건강을 챙겨라 하면은 그때는 저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유영희 사장님이 저한테 아라이 그 사업을 한번 해봐. 지금 이것이 기회야. 지금 중국 시장도 오픈 전이고 또 일본에도 중국 사람들 한 사람들 적어. 우리가 함께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회를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아마 그 네트워크를 그 아주 좋게 바라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 저한테 이 사업을 다가온다 해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이것이 기회는 당신한테는 기회지만 저한테는 기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고 말주변이가 없고 또 누군가한테 그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인맥도 없고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조건이라면 저한테는 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10년 뒤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사업을 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유영희 사장님이가 그렇게 저한테 안내를 안 하고 액티바이스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냥 그 문자 하나로 인해서 저는 니콜라스상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니콜라스상을 제가 2016년 5월 1일에 만났는데 아주 인상이가 아주 깊었어요. 성공한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성공한 사람을 그 전에 만나지 못해가지고 보지 못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이미지면은 업무 브랜드 이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올 때 모습이가 브랜드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몸에서. 그런데 아주 겸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인상에서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성공할수록 겸손해야 되는구나. 성공한 다음에 겸손한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는 진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 첫인상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시간가량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PM이란 사업은 하지 않겠지만은 이분이 옆에서 배워야 되겠다. 물론 책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성공한 사람이 인도도 받는 것도 관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회원 가입을 했어요. 이것이 제가 PM을 만나게 된 계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서 제가 공부하는 자세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자세로 회원 가입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 이렇게 PM에서 첫 목표 하면은 바로 공부예요. 10년 뒤 계획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세였어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 제가 이 제품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아주 힘들게 키웠어요. 거의 막 헌신을 하면서 저 하나 외동딸이거든요. 저를 헌신하면서 저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다짐을 했어요. 내가 꼭 그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면은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를 해야지. 이렇게 아주 큰 다짐을 했는데 정작 사회를 나오고 또 꿈을 찾아서 또 일본에 오고 했는데 사회가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상상했던 만큼만 돈을 벌 수가 아주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1년에 한 번, 2번 만날 때마다 점점 늙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아직 효도를 채 못했는데 자꾸만 늙어만 가는 거예요. 제가 울컥해요. 자꾸 부모님 얘기를 하면은. 네. 그래서 가슴 아팠는데 이 제품을 제가 딱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가 이 제품을 엄마 아버지한테 드리면은 늙어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겠구나. 내가 10년 뒤에 성공을 하면은 그때 가서도 내가 충분히 효도할 수만큼
부모님이 늙어가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속도 부모님이 늙어가는 속도 늦춰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도 있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제품에 빠져서 처음으로 그 보상 플랜을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IMM 직급이면은 그 우리 한 가족이가 공짜로 제품을 마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IMM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굳이 제품이 그렇게 좋은 것을 알았으면은, 굳이 그 나이 소비돈에서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지 않겠냐? 혹은 또 부모님처럼 싸서 마시게끔 안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돈을 그냥 저금만 하는 분이에요. 쓰지 않아요. 자신이 로고는 자기절로 챙긴다고 쓰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은 다 이런 것 같아요. 자식이가 많이 자기 자녀가 회상을 하면서 할 때 그 효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할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도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거 공짜예요 하면은 할 수 없이 받는 척하면서 마실 거는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짜로 마시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IMM이란 목표, 그래서 저는 IMM 목표를 향해서 달렸어요. 사업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저는 마인드 사업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온통 공짜로 마셔야지. 공부를 많이 해야지. 10년 뒤에 성공을 해야지. 그냥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IMM을 향해 달렸는데 엄청 열심히 달렸어요. 아침 6시, 7시부터 저녁 11시, 12시까지 그때 출근을 하면서 PM을 제가 부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주말이 없었어요. 주말이 없었고 제가 자는 시간도 엄청 적었어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했지만은 IMM 달성하기까지 제가 11개월 걸렸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노력을. 근데 11개월 걸려서 IMM을 달성했는데 제가 이 11개월 사이에 수차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수차례나 포기를 결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를 하면 제가 분명히 없잖아요. 하지만은 그때마다 엄마 아빠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고 앞으로 걸어나가고 하면서 견지를 하다 보니까 IMM을 제가 달성하게 되고 그 뒤로 그 해의 11월에 행사달에 PT라는 직급을 또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18년 10월 행사달인 아닌 달에 제가 SP 직급을 달성했는데 이곳은 제가 5기로 달성했습니다. 왜 5기냐면은 제가 좀 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기를 달성했냐면 한번 제가 일본 회사로 갔어요. 근데 어떤 한 일본 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까 중국 분들은 행사달에는 매출이가 쫙 올라가서 직급이 쫙 올라가는데 평달이면 직급이 다 떨어진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진짜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엄청 화났어요. 행사달에 직급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가격이 싸니까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도 많이 싸서 주문하게 되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것을 좀 비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라고 반박을 했죠. 행사달에 직급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평달부터 다 모두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이 모습은 무조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다짐을 했어요. 무조건 평달에 내가 승급을 해가지고 보여줘야지. 내가 평달에 승급해서 보여주면 우리는 한 사람이가 잘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평달에 승급을 하면은 모든 것을 저희 그룹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오기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노렸어요. 이번 달에 내가 승급할 수 있을까 노리다가 10월에
한 그 중순 정도에 매출 뜨는 걸 보니까 SP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증,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었어요. 아마 그때 제가 머릿속에 없었으면 10월 달에 SP 승급 못했어요. 그렇게 항상 계획이 있었고, 항상 준비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제가 딱 보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2주 동안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SP 승급을 했습니다. 승급을 해가지고 제가 저희 자존심을 지켰어요. 네. 그 다음으로, 그 다음 달에 또 바로 행사달이잖아요. 네. 그 다음 달에 제가 진짜 많이 후회했어요. 괜히 10월 달에 SP 승급했다고 아주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한 주를 앞두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난 GP 못하겠어 하고, 포기를 하고 아주 달콤하게 자고 아침에 깨놨는데 저희 신랑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GP가 뭐냐고. 그래서 왜 하니까 저희 신랑은 제가 네트워크를 엄청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2018년 11월에 GP를 달성했잖아요. 저희 신랑은 2019년 6월부터 PM을 마셨어요. 아주 고시식한 분이에요. 아주 고지식한 분이고 네트워크 하면은 그거는 진짜 돈이 미친 사람들만, 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니까 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좀 약간 거부하는 이런 타입이에요, 저희 신랑이. 그래서 그 제품도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 내가 그때 PTG급이든 SPG급이거든 상관, 저희 신랑은 관계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전날에 자면서 GP 하면서 잠꼬대를 한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GP는 PM에서 하나의 직급이에요. 직급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1시간 동안 제가 고민을 하다가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다시 하루 포기하고 1시간 생각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라죠? 그런 것이가 기적이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아마 포기를 안 하고 달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면서 진짜 너무 힘들지 않게 마지막 날도 아니고 한 2날, 3날 남겨도 제가 GP 이렇게 달성하게 됐어요. 무리가 없이.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생각, 마인드, 비밀 시크릿 보면 끌어당기는 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진짜 그것을 제가 체험하는 그런 연속 2달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아주 짜릿한 그 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1월 달에 제가 PP를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뭐 끌어당김 힘이라거나 또 노력이거나 이걸 하는 상관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 거라서 추억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PM을 해서 가장 짜릿하고 행복했던 순간은 SP 달성하고 GP 달성일 때입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먼저 자아소개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나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그룹에서 누구누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 저한테 많이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우리 네트워크 사업은 이 복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복제 사업은 맞기는 맞는데 제가 오늘의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의 방법은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누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 이렇게 방법을 물어보고 방법을 복제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명확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의 방법은 복제 안 돼요. 그 방법을 복제해서는 성공을 못해요. 성공은 능력은 10%밖에 차지를 안 해요. 저를 보면 아마 느낄 거예요. 저는 능력이라는 진짜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90%가 무엇이냐면 견지가 중요해요. 실패하고 견지하고 실패하고 견지하고 많은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성공이 어머니, 실패는 성공이 어머니다. 이런 명언도 과학자들한테서 나온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 스토리를 들어봐도 다 많은 실패를 거듭나고 또 그것을 견지하면서 성공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이 반대어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패는 성공하는 길에 있어서의 하나의 조각, 많은 그런 조각들이 산을 이루면서 마지막에 견지가 그 성공이 되는 것이가 바로 그것이가 바로 성공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태도, 우리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린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 과학자는 태도가 안 나빠도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하고 하는 보니까 태도가 엄청 중요해요. 그 태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태도, 이 태도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작은 거 하나만 해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가 또 다 태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가 9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 나의 이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패를 제가 어떻게 딛고 일어났으며 어떤 실패를 제가 경험을 했으며 그 실패 앞에서의 저희 태도, 저희 마음가짐, 이런 심리적인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패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성공의 8단계 이것이 있잖아요. 뭐 성공의 8단계 하면은 처음에는 각오, 결단, 그 다음에 뭐 명단 작성 이렇게 있을 건데 명단 작성 그 외에 또 한 가지 작성이가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거절 리스트, 실패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은 순탄하지 않아요. 무조건 실패를 겪고 일어서야 돼요. 그럼 그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하면 성공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전에 내가 어떤 실패를 할 것 같다는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리스트에서 미리 그 실패가 다가오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미리 가짐으로 인해서 진짜 갑자기 다가온 좌절에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게끔 예방접종, 지금 백신 이런 것처럼 자기 나이 좌절에 대한 예방접종을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PM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낙심을 하지 않을 거야 하고 각오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누군가한테 내가 제품 회사를 이렇게 권했을 때 거절을 당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어떤 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연속 이렇게 거절당하면 나는 못해 물러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하루에 10명 내지 15명한테 PM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한 명, 두 명이 저를 만나서 얘기를 또 들을까 말까 이런 상태였어요. 저희 성공률은 엄청 더 낮았습니다. 매번 제가 거절을 당할 때마다 낙심을 하면은 못하죠. 못해나가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한테 내가 제품을 전달을 했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상처를 받지 않겠다고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0명한테도 15명한테도 20명한테도 아무렇지 않게 전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달할 때 이 마음가짐이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가 거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분이 타이밍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 전단지를 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전단지가 우리가 그 PM을 전달하는 것도 전단지를 전달하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그 전단지가 필요할 때는 받을 수가 있고 필요 없을 때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또 어느 날 그 전단지가 필요하면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PM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을 때 그분이가 받아주지 않는 것을 거절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분이 타이밍이가 아직은 선택하는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상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그 리스트가 바로 이것은 저는 클리어했습니다. 두 번째, 존중, 인정을 받지 못함. 이것은 제가 한 VP, EVP 정도 갔을 때, 제가, 그 좌절 리스트에 넣은 거예요. VP, EVP까지 이렇게 가신 분들을 보면은 분명히 많은 노력을 했고, 분명히 그룹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안 하고 이렇게 온 분들도 다 가끔씩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헌신을 한 분일수록 노력을 많이 한 분일수록 그룹 그 파트너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나의 노력을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존중을 받지 못할 때 상처 또한 더 커요.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것을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인정을 받고자, 존중을 받고자 이것을 이런 욕심을 버렸습니다.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폰서 대접을 안 해준다 얘는 그래서 상처받는다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어떤 예를 많은가 하면은 VP, EVP 이렇게 가신 분들 보면 아주 많이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하루에 하는 그 일량이가 엄청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 보니까 실패도 있어요. 일을 안 하면 실패가 없어요. 우리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일을 안 하면은 사발 깰 일이가 없어요. 그 가정일을 했기 때문에 사발을 깬 거예요. 낄 때마다 욕을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 가지 실패로 인해서 가끔씩 과거에 해왔던, 노력을 해왔던 10가지가 모두 다 부정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한다. 이거 똑같은 것인데, 이따도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했던 일, 내가 해야만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존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한 만큼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버리면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아주 깨끗하게 돼요. 그 기대를 안 하면은 아주 그 인간관계 문제가 깨끗해집니다. 제가 이것을 포기한 다음부터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가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현재 이것은 제가 아주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제품의 물류 문제. 지금 인터넷 사회잖아요. 오늘의 인터넷에서 주문하면은 내일 모레는 제품이가 도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PM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중국 회원이가 제가 아주 많은데 11월에 제품을 주문을 했다면 그 다음 해에 2월에 발송이 되는 거예요. 11월에 이분들이 주문한 원인이가 새해를 맞이할 때 어른님들한테 건강식품을 드리려고 주문을 했는데 새해 다 밝은 다음에 제품이 주문돼요. 만약에 회사가 아주 아시아에서 튼튼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건데 이런 신용이가 아직은 없어요. 아직 애기 회사다 보니까 이 신용이 없는 회사에서 제품을 한 달, 두 달 마시고 내가 마시고 괜찮아 보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어른님을 위해서 주문을 했는데 반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그때 4월에 오픈을 했는데 제품이가 7월에 8월에 발송됐어요. 7월 8일 발송됐는데 마지막에는 레스토레이트가 해관을 건너지 못하게 되니까 모두 이 액티바이저를 대신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문한 것하고 다른 제품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업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냥 애용자들은 받아들이나요? 이것을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 시장이가 오픈할 때마다 예상치 못했던 이런 벽이 항상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품이 물류 문제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은 새로운 시대가 변하면서 그 사업 방식 이것이 다 변할 건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벽이가 좌절이가 다른 형태로 그냥 생길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제품 물류 문제 이렇게 예를 들 것인데 그때 이 많은 분들은 좌절을 했어요. 이런 회사랑 일을 못해. 지금 어느 사회인데 오늘 주문한 제품이가 3개월 뒤에 도착을 해. 이래가지고 그냥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 그냥 마시기만 하겠다고. 또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은 회사가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 다음에 시작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럴 때일수록 기회야.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전달받고 비전을 전달받았지만은 주저앉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이 벽을 가파라 오를 거야. 너무 이 기벽을 넘어갈 거야. 이럴 때일수록 나한테는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면은 이 그 장벽 위에 앞에서 그 사람이 생각 방식에 따라서 그 뒤에 그 길이가 엄청 다른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태도하고 생각 방식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물류 문제는 저 RI 앞에만 놓인 장벽이가 아니잖아요. PM을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놓인 장벽이잖아요. 그 장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서 보고만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저는 이것은 기회야 하고 더 악착스럽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국도 오픈을 하게 되고 한국도 새로운 제품이가 자꾸 나오고 이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길을 모르잖아요. 어떤 벽이가 막을지를 모르는데 이 벽이가 회사가 해결을 해야 하는 벽이라 하면은 그 생각 방식을 저처럼 이렇게 찬스로 이렇게 바꾸면 진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물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큰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지만은 전혀 내가 좌절을 하는 원인 리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더욱 악착스럽게 사업을 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간관계. 그 이번하고 좀 틀려요. 또 인간관계는 제가 그때는 어리숙해가지고 저를 보면은 학교를 다니다가 회사를 취직을 해가지고 저희 생활 패턴을 보면은 학교 집, 회사 집 그냥 이랬어요. 그리고 저희 인간관계망을 보면 가족, 친구, 동료 그냥 이랬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부딪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 일처리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 사이 일처리를. 그래서 오해도 많이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또 언변이가 없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오해가 또 억울함으로 되고 또 그 억울함이 쌓이면 오해가 쌓이면서 자존심도 무너질 때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결국엔 다 나 자신이 문제다 보니까 그때마다 책을 많이 읽고 자아개발책을 읽고 명언을 보고 하면서 또 그 무엇보다도 저한테는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저희 부모님이가 자꾸 늙어가는 이런 부모님이가 그 안타까워서 빨리 제품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좌절을 포기를 했다가도 부모님을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포기했다가도 또 다시 일어나고 이래서 오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제가 한번 PM을 포기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은 첫 번째랑 또 틀려요. 누군가한테 거절을 당한 것을 하고 또 틀려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PM을 알게 돼가지고 MG급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어떤 한 분한테 PM을 소개했어요. 근데 그분이가 저희 얘기를 듣고 제품도 좋다. 그리고 회사도 아주 괜찮다. 비전이 있다. 또 이런 것을 그분은 사업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보통 애용자로 많이 받아들이는 분들을 이렇게 찾았지만은 그분은 사업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업을 받아들이니까 저를 판단한 거예요. 그분이가 RI랑 같이 사업을 해서는 성공 못하겠다. 그분이 이런 판단을 가지고 다른 분 찾아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뒤에 알게 됐는데, 어머, 이 사람이 왜 소프트캠에 갔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처음에 그 전에 했던 미국 회사도 그렇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많이 그 자존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또 포기할 때마다 포기를 했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했으면 제가 당연히 없죠. 근데 저는 매번 딛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딛고 일어났냐면 진짜 간절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진짜 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경제 상황이 갖췄더니 부모님한테 드릴 수는 없었고 IMM을 해야만 정기적으로 건강식품 한두 달 마셔서는 안 되잖아요. 한 번 드리면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IMM을 꼭 해야 됐어요. 그래서 나의 간절한 꿈이란 무엇이냐면 나의 노력이가 부모님이 늙어가는 속도를 꼭 따라잡게 해달라고 항상 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예방접촉을 많이 맞는 분이에요. 뭐 좌절 리스트에 예방접촉을 맞는 것처럼 저 또한 저희 꿈에 예방접촉을 놨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부끄러운데, 잠깐만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엄마, 아빠 사랑해 하는 이런 이쁜 문구를 찾아서 저희 그 스마트폰이 그 대기 화면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딱 보면은, 이럴 때가 아니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겨냈는데, 관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했을 때에도 이것을 보고 제가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목표를 보이는 것에 항상 붙여두는 것이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에 이렇게 적어놨지만 어떤 분 저는 그 벽에 붙이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것이가 아주 어마어마한 꿈이며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큰 집을 사고 싶다,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명품을 가지고 싶다. 이것은 사치잖아요. 희망사항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치 앞에서는 삶이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간절한 작은 이런 꿈은 어떤 분들한테는 1,000,000원보다도 10만원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더 많아요. 1,000,000원을 위해서 노력을 못하지만 10만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꿈에 더 노력한 분이 있다는 것을 저를 보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저희 꿈을 생각을 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성공이 반대어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 하는 말도 바로 이것인데, 저도 그렇고, 저희 그룹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한 사람 만나서 성공하고, 한 사람 만나서 뭐 삽전하고, 한 사람 만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목표가 다 있어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좌절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지만은,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또 좌절해서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또 그러다가 이 견지하는 길에서 어느 순간에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또 타이밍 좋게 PM 얘기를 하다 보니까 꽃이 생기고 꽃으로부터 열매가 생기면서 그루비가 생기고 모두 다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쉽게 좌절을 하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견지를 하세요. 이것이가 중요한 포인트이고, 근데 제가 누구보다도 좌절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진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 마음가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5번째, 이 사건에서 제가 완전히 자존심을 잃고, 사람이 거의 다 자존심을 잃고 우울증에 올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저희 꿈을 생각을 하고 우울증 올 정도여가지고 내가 역시 비염을 하면 안 되겠다,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순간 제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엄마 아빠 생각이 났어요. 엄마 아빠 생각이 나니까 이 꿈하고 나이 좌절 비기니까 이 좌절이가 아주 작은 거예요. 저희 꿈은 아주 커요.
지금 이 좌절은 아주 작지만 이 꿈은 내가 현재가 아니면은 현재 내가 이 포기를 하게 되면 이 꿈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좌절을 하면은 부모가 그냥 늙어가는 것을 내가 봐야 하나? 아니면 내가 진짜 10년 뒤에 이대로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차분해지는 이런 마음이 현상을 느꼈어요. 이렇게 차분해지다 보니까 역시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그깟 좌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저를 무너뜨린 이 5번째 사건 있잖아요. 제가 이 무너나면서 저희 마음속은 엄청 많은 부정적인 것들만 차들었어요. 원망도 했어요. 그 친구를. 그리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엄청 미웠어요. 몽땅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들만 이렇게 꽉 차면서 내가 무너놨는데 다시 일어나면서 같은 좌절을 내가 이렇게 보게 될 때 갑자기 아주 신기한 것이가 생겨났습니다.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 제가 제 파트너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버리고 떠나갔잖아요. 저를 아라이랑 같이 일하면 성공 못하고 떠나갔잖아요. 근데 남은 분들을 보면은 저를 받아들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이 5번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오직 저희 머릿속에 저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 공짜로 마셔야지 요거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에서 다시 제가 일어나면서 감사의 마음이가 마음속으로부터 따뜻하게 올라오면서 내가 이분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아라이랑 일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아라이를 성공해서 그 선택해 준 거에 내가 그 보답을 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목표가 또 생겼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나의 꿈을 실현을 하고 그분들이 꿈을 실현하는 데 내가 힘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SP 달성할 때처럼 마찬가지 저는 좀 오기가 있어요. 오기가 무엇이냐면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이런 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파트너들 우리 그 여행 보너스가 있잖아요. 나의 파트너 유럽에 가서 모두 그 여행을 즐겁게 하고 와가지고 멋지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나를 선택한 그분을 후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못된 생각도 했습니다. 이 부분 따라 배우지 마세요. 네, 저는 이렇게 못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그 다른 분을 찾아갔지만은 인생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가.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그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진짜 쉽게 포기를 하지 말고 진짜 좌절은 엄청 힘들어요.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 때도 있고요. 근데 이 좌절 앞에서 항상 냉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꿈을 생각하세요. 꿈하고 좌절을 생각을 했을 때 꿈이가 크면 과감하게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생각 방식,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그 다른 것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제품 물류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가 포기를 했지만은 어떤 분들이 이것을 오히려 찬스로 생각을 하면서 견지를 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나를 버리고 간 사람 때문에 자존심을 잃어가지고 무너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잃었던 만큼 감사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지금 내가 더 성장하고 누군가 감사의 마음으로 베풀다 보니까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사건을 인해서 지금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업 성공에 있어서는 생각 방식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분들이 그 현장에서 뛰면서 또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스폰서한테 와서 투자를 많이 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저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스폰서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부딪힌 나의 상처를 싹 닦아주기를 원하면서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을 뒤처리를 깨끗하게 잘 해주는 이런 스폰서가 좋은 스폰서, 좋은 리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사업자의 생각이가 아니라 어느 한 개 회사의 일본 직원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가 있습니다. 자연성, 자기적으로 연소하는 이런 사람. 두 번째는 가연성, 동기부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연소를 하는 사람. 또 세 번째는 불연성, 동기부여를 안만 해도 연소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성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랑 마찬가지로 꿈하고 좌절을 비기면서 목표가 더 커 하면 또 앞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부단히 달려가면서 목표 하나를 달성합니다. 부단히 자기 본인적으로 본인한테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서 달리는 거죠. 이 달리다가 목표를 달성했어요. 이게 자연성인 사람들한테는 축복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두 번째 목표도 또 마찬가지로 또 달성을 하고 또 다른 목표를 정해요. 이 목표가 돈뿐만 아니에요. 또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돈뿐만 아니라 무언가 자기만의 가치 또 뭐 이런 걸 위해서 또 목표 자꾸 변해요. 자꾸 생겨요. 그렇지만 이 가연성이 사람은 어떤 분들인가면 그 누군가의 동기부여가 꼭 있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뒤처리를 해주면 더 동기부여가 돼요. 인생의 주인공이가 본인이 아니고 자연성인 사람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연성인 사람들은 이 자연성인 사람의 힘을 빌어가지고 한 번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의 힘이가 적다 보니까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 아까 제가 시례를 든 것처럼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의 심리적인 문제 혹은 무슨 사고친 트러블 같은 걸 나의 리더가 깨끗하게 처리해줘야 돼. 이런 마음가짐은 가연성인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가 지금 자연성인 마음가짐이라면 그냥 유지를 하기를 바라고 또 가연성인 마음가짐이면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자연성인 마음가짐으로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가 변경함으로 인해서 아주 큰 결과가 달라질 거니까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련성, 이런 불련성인 사람들은 암만 동기부여를 해도 연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마시고 또 바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가 있어요. 이거 유럽의 명언인데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몬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런 명언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명언을 보고 또 노래도 다르지만은 레몬트리라는 박혜경님이 레몬트리라는 곡을 너무 좋아해요. 상큼하니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명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 하면은 사람 각자가 따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금수저로서 타고나면서 달콤한 삶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흙수저로서 타고나면서 쓰거나 혹은 이렇게 시큼한 삶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나의 삶에서 내가 시큼한 것이 무엇이냐는 그러면 그것을 레몬데이드를 만들어라. 이것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저한테서 레몬 같은 부분이가 무엇이냐면 저는 동료예요. 동료다 보니까 혼자예요. 엄마 아빠가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그거 다 이겨내야 돼요. 저랑 이것을 나눔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가 항상 저희 고민이었습니다. 왜서 나는 혼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끔씩 부모랑 제가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PM에서 성공을 이루기 전에는 부모님이가 전화 와요. 제가 취직고 일을 할 때면 그러면 제가 선뜻이 받지 못해요. 한 5초 정도, 10초 정도 제가 이렇게 시간을 두는데 이 시간 제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혹시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지? 회사 내가 얼마 휴직할 수 있지? 비행기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엄청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없어요. 엄마 아빠가 전화 오면은 방금 엄마 하고 받을 수 있는 이 5초 10초 정도 생각을 안 하는 자체가 엄청 기뻐요. 엄청 기뻐요. 근데 그만큼 제가 이산에 저희 살면서 저희 레몽은 내가 엄마 아빠를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이가 저희 레몽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도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만약씩 내가 형제자매가 있고 또 형제자매가 있다 하면은 그 PM을 만나서 좌절을 할 때마다 저는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뒷걸음치고 싶고 난 이 레몽을 직접적으로 마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레몬레이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레몬레이드의 맛을 경험하고 그 맛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좋습니다. 달콤한 인생보다도 더 좋아요. 금수저들은 그냥 달콤한 인생을 보내잖아요. 달콤한 인생은 너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 상큼한 레몬레이드를 보내는 인생을 영원히 맛볼 수가 없어요. 근데 레몬레이드를 맛볼 수 있는 인생은 달콤함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쓴맛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시큰 것에 한탄을 하지 마시고 또 시큰 것이 무엇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한 번 더 찾아보셔. 나의 인생의 시큼한 것이 어딘지.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레몬 그 PM이라는 이 무대에서 레몬레이드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에 종합을 지킬게요. PM 사업에 있어서는 그 능력보다도 생각이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좌절을 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생각의 힘이가 필요하고 또 긍정적인 좌절 앞에서도 그냥 한탄하고 이런 좌절,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여기에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여기에서 저희 생각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제가 좌절을 많이 당해요. 그렇지만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앞길을 걸어가잖아요. 좌절 앞에서 저는 몰라, 괜찮아, 포기할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좌절을 해결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이후에 나의 그 이쁜 파트너가 똑같은 좌절을 당했을 때 아라이님 어떻게 이것을 넘어갔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멋지게 답을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좌절을 저는 하나의 수수께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을 찾기. 이 방법은 누군가의 방법을 무작정 모방,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방, 흉내를 내는 과정에 본인이 칼로를 찾아서 본인만이 방법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절한 목표를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돼요. 간절한 목표를 정하고 4년 동안 집중을 하면은 꼭